통합, 통치가 아닌 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국회도 상당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대 야소 국면이 뚜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가지 정책과 입안에 있어서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9.4%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전에, 그때도 김대현 평론가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개표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성이 0.7%의 의미에 대해서 네. 그걸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의 시작이었고, 독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3년 만에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비록 8.2% 그리고 의석수가 뭐 181석 그게 다가서는 그런 거대 여대 야소의 국면이 열렸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단과 독선의 길을 걷는다면 또다시 진짜 몇 달도 안 돼서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다. 좀 그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여권의 권한 그리고 책임 분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다시피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랑 종식은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저는 국회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봐요.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네.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모습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차피 뭐 내란 특검은 국회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내에서 또 여권 내 이제 여당이죠. 여권 내에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 경제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의 이 49.4%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황금 분할 같은 이 투표의 뜻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새벽에 그 민주당 당사 근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1번은 내란 극복, 2번은 민생 회복이었는데 이 가운데 내란 극복 같은 경우엔 국회에게 맡기고 민생 회복 등등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박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49.4%라는 이 득표율,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새겨야 될까요? 일단 일성으로 첫 번째 내란 극복, 두 번째 민생 회복,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네 번째는 통합의 메시지를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냥 제가 바라건대 1번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합으로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를 넘지 못하는 득표는 사실은 민주당 진영에 국민들이 승리를 안겨줬지만 하지만 오만하지 마라. 또 대화하면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그 안에 그 숫자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내란 극복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내란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진영에 대해서 칼을 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면 내란을 극복한다는 기본 명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 운영의 후순위에 밀어놔도 무방할지언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최상위 이 국정 목표로 삼았다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과연 통합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정권은 정권 초기에 통합의 메시지와 통합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경우 그러면 또다시 극단으로 갈려서 분열 정치로 계속 귀결되고 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에 사실은 그거는 획기적인 혁명에 가까운 선거 결과였죠. 그 당시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대구 지역 출신의 김중권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자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선을 하지 않고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김민석 당 국회의원을 내정 혹은 지명했다는 얘기도 있고 비서실장으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출발할 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공간에서 확실하게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중용하는 것, 그것은 국정의 처음 첫 발을 딛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 그동안에 이 선거 과정에서 늘 내세웠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을 하자면 과반을 넘지 못하는 득표율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7%포인트의 승리라는 것, 이거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상대를 정말 100% 혹은 1000% 인정하면서 국정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여전히 나를 지지하지 않는 절대 과반 이상의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국정 운영 내내 인식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은 그 계엄과 탄핵 등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49.4%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대통령, 무엇보다 통합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